뉴스에이 라이브 오늘 첫 코너는 정치 라이브로 문을 열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확인해 보시죠. 올해 검사들이 검찰청을 대거 떠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1년 동안 총 132명의 검사가 사직을 했는데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끝나지도 않았죠. 11월 10일까지 이미 161명의 검사가 옷을 벗고 검찰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최근 10년 가운데 검찰을 퇴직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건데요. 자, 이렇게 올해 도드라진 검사들의 줄 사표는요, 아무래도 예고된 검찰청 폐지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여기에다가 정부와 여당이 연일 검찰 때리기에 나서면서 그 영향도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검사 수의 약 7%가 사표를 던진 건데요. 거기에다가 특검에도 100명 넘게 지금 차출돼 있는 상태죠. 일각에서는 내년에 검찰청이 없어지기 전에 아무래도 사람이 없어서 그 전에 문 닫게 생겼다,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인력난으로 수사가 차질을 빚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여기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내란 가담자를 색출해내겠다는 헌법 존중 TF까지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벌써부터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입니다. 2017년 7월 문재인 정권의 적폐청산 TF를 능가하는 야만적인 정권의 공무원 줄세우기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을 위한 결론으로 도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총리실 산하에 헌법 존중 TF가 먼저 설치가 됐고, 이제 잇따라서 중앙행정기관 49곳에 별도의 자체적인 헌법 존중 TF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TF를 통해서 내란에 가담했는지 여부 전체 공무원들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하게 됐죠. 자, 검찰도 구자연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단장으로 한 10여 명 규모의 TF팀을 꾸렸습니다. 내란 가담 여부 조사가 이제 본격화되게 되면 검찰 내부 갈등의 불씨가 다시 피어오르지 않겠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안 그래도 지금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 때문에 논란이 많았고, 지금 항명이라고 해서 검사들이 많이 떠나는 상태에서 이제는 더 이 기름을 부은 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가장 걱정되는 게 그 헌법 존중 TF입니다. 이 헌법 존중 TF가 표현은 이렇게 하죠. 헌법을 존중하는 그런 목적 하에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색출하겠다. 전 부처, 49개 부처에 모두 다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럼 어떻게 색출해낼 수 있을까요? 들여다봤더니 제보였습니다. 제보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뭐 2, 3주 내에 어떤 특정 기간을 뭐 두겠다고 하지만 제가 기시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적폐청산 TF에서 결국은 어떤 내용들이었냐면 거의 투서였거든요. 저 사람 모 국장은 여당 의원들과 점심을 같이 했더라. 모 국장은 어떤 정책에 있어서 앞장서더라. 이런 식의 익명의 투서들이 결국은 어떤 거를 솎아내냐면 우리 편에 누가 더 가까울까, 이렇게 줄서기를 결과를 낳았거든요. 저는 이번에 검찰이든 아니면 군이든 경찰이든 내란에 가담했다라는 것이 어디까지의 범주일까? 네. 그것이 특정하게 정말 어떤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되면 이 공무원 사회나 검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로를 불신하게 되고 네. 서로를 모함하게 되고, 그런 줄서기가 이제 또 현 정부에 가까운 줄서기가 만연하게 되면 공무원 사회라든지 검찰이라든지 더 이상 명예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여기에 왜 몸담고 있을까라는 회의가 계속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나, 둘, 소수의 검사가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161명, 올해만 가장 많은 숫자가 지금 사직을 한 건데, 이렇게 되면 당장 지금 수사해야 될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뿐더러 앞으로 검사를 대거 다시
충원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이 검찰의 탈출 러시는 사실 하루 이틀 된 문제는 아닙니다. 네. 특히 저연차 검사들, 이 검찰 조직이 어떻게 보면은 이 새로 첫 발을 내딛는 법조인 검사들에게 자부심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특히 저연차들의 탈출 러시는 정말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나왔던 이 기사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검찰청이 지금 공소청으로 재편되고 있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보면 특히 고위직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이런 직을 내려놓는 부분이 예측이 됐던 부분도 있습니다. 뭐 최근에 검찰과 여권의 뭐 갈등 이 부분 때문에 이게 분화점이 됐다라는 그런 해석에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더 저변에 깔려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제 검사 수, 법원 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어서 나간 만큼 공소청으로 재편하는데 이 부족함이 없도록 충원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에 지금 계속 남아있는 검사도 많이 숫자가 있었죠. 많이 남아있죠, 아직.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소청과 또 중수청 여러 수사 파트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공소 유지 파트로 갈 것인지와 관련해서도 네. 의견 수정 과정을 검찰 내부에서도 거치고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 몸담고 있는 검사분들의 좀 선택이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추가 이탈이 연말까지도 계속 이어질 경우에 아까 제가 여쭤봤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수사나 이런 데는 차질이 없을지 이 우려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이미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미제 사건이 급증하고 있어요. 이건 언제부터냐면 수사권 재조정 그 시기부터 사실은 계속 누적된 문제들입니다. 수사와 관련돼서 검찰에서 할 일, 공소처에서 할 일, 경찰에서 할 일, 국수본에서 할 일, 이번에 그 윤 대통령과 체포와 관련해서 우리 이미 여러 가지 수사권이 중복돼 있는 것, 정리 안 돼 있는 것 목도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내가 정말 명예롭게 이 검사라는 그런 이 직업을 택했는데 그것이 끝까지 명예롭게 내가 가져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회의. 두 번째 말씀하셨듯이 아직도 지금 검찰이 9월까지 뭘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제 사건은 늘어나지. 그런데 또 100명 이상 앞으로도 상설특검으로 또 검사들은 전부 다 특검에 포함되지 하다 보면 사실은 검사들의 어떤 탈출 러시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고 중수청 말씀하셨지만 중수청 검사가 아니에요. 법으로 민주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수사관이라고 표현돼요. 네. 그러면 내가 검사로서 지금 일을 하는 것과 중수청에 또 검사 출신 이외에 또 다른 수사관들이 또 네.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내가 수사관이라는 이름으로 수사를 한다? 이런 것에 대한 회의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환경이 지금 검사들을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